오케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 일단 1차 방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2차 방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1차 방어는 다른 말로 비특이적 방어이다. 2차 방어는 특이적 방어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비특이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부, 예를 들어서 점막, 예를 들어서 눈물, 예를 들어서 염증 반응, 식세포 반응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증이랑 식세포는 오늘 주로 한다 그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피부, 점막, 눈물이었습니다. 얘네는 비특이적으로 방어한다 그랬어. 무슨 소리냐면 나의 몸에 내 몸 것이 아니면 나의 것이 아니면 나의 것이 아니면 방어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가 특정 세균만 막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이라든지 다른 물질이 와도 우리 피부는 다 방진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경우 비특이죠. 그 다음에 코나 눈 같은 점막 있죠. 촉촉하게 젖어 있는 점막.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나 세균만을 우리가 이렇게 막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먼지라든지 모든 물질을 다 걸러내줍니다. 눈물도 눈 같은 곳으로 들어온 거를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죠? 오늘은 염증이랑 식세포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일단 그다음 특이적 방어. 특이적 방어는 특정 물질이 또는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구분해서 그 녀석만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크게 뭐가 있냐면 아직 우리가 학습 안 했거든요. 오늘 할 겁니다.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 요거 차근차근 해보자. 마지막에 이렇게 1차 방어, 비특이적 방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천적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비슷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2차 방어는 한번 감염됐던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후천적 면역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방접종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생각해봐요. 병이 어떤 질병이 언제 유행할 줄 알고 우리가 예방을 해서 미리 접종을 맞아. 그게 가능했으면 코로나도 예방했습니다. 어떻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가능해? 에 대해서 1학년 때 설명해 줬었는데 이제 먼 기억이라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온라인이 너무 힘들어. 여기 우리나라 주로 감기 같은 거는 어디에서 어느 계절에 유행해요? 왜 겨울에 유행할까? 추워서? 추워서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건조해서가 더 높아. 건조한 경우에 우리가 더 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건조하면 여기 우리 피부라든지 점막이 건조하면 어때요? 끈적할 때랑 다르지. 건조하면 여기서 바이러스나 이런 걸 못 걸러주고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더 잘 걸립니다. 어쨌든 저온도 이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방접종이 가능해? 어떻게 미래 바이러스를 예방할까? 그치, 그치, 그치. 우리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여름일 때, 우리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는 어때? 겨울이잖소. 이 나라에 유행한 바이러스가 있겠지? 그지? 우리 지금 여름이니까 잘 안 걸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겨울에 유행한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죠. 그죠?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반대편에 있는 겨울인 나라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방접종 가능한 질병은 주로 독감이야. 독감 바이러스 이름 아는 사람?
오, 인플루엔자입니다. 플루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신종플루 같은 거. 우리 독감 바이러스는 예측이 가능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면 혹시 H1N1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몰라요? H1N1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 H2N2도 있어요? 있어. H1N9도 있어. H16N6도 있어요? 있어.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글자들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 친구의 겉부분 있죠. 겉에 이렇게 어떤 모양들이 있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라는 단백질의 형태가 16가지 정도 밝혀져 있고 N이라는 단백질의 형태가 9가지 정도 밝혀져 있어. 그래서 요 16가지, 9가지가 조합해서 나와. 요 말 이해돼요? 우리가 이미 연구를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얘네는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16 곱하기 9 하면 몇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00 몇 개 아니야? 144개네? 나 계산 잘못했니? 144개라고 합시다. 144개 정도 종류에서 예상이 가능해.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올해는 H2N2가 유행했네. 그러면 올해 우리는 H2N2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요. 바이러스가 존재해?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일단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바이러스다. 얘가 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눈이 있어가지고, 어, 코 점막이다. 이거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다 하고 요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감염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바깥의 단백질 있죠? 이제 바이러스마다 이 단백질이 다르겠죠? 이 바깥에 어떤 모습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 단백질이나 겉에 있는 무언가, 이게 예를 들어서 코 점막에 잘 달라붙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연히 코 점막에 닿았을 때 감염이 잘 되는 겁니다. 우연히 코 점막 말고 눈에 잘 감염할 수 있어. 그러면 눈과 관련된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중국 기원설 이런 거 많이 예상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인류가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특이했던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겉모습이 네모인 애들만 있었단 말이야. 변형되어 봤자 네모의 줄 한 개 튀어나오는 정도? 아니면 조그마한 네모가 생기는 정도? 네모 2개 겹쳐 있는 정도.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우리 몸에서 여태까지 함께 해왔잖아. 한 번이라도 감염됐을 거 아니야. 조상 중 누군가가. 그래서 잘 해왔었어. 면역을 잘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뭐 희한한 이상한 걸 여러 개 가진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모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연 진화적으로 이런 모양이 갑자기 여러 개 튀어나왔다는 게 이상한 게.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런 모양이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면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똑같이 독성이 어느 정도밖에 없어. 근데 내 몸에서 이거를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얘를 감지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크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예방접종이랑 바이러스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해봤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 항원이란 개념이. 항원이 뭐냐면 상체가
인식해서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해. 그러면 항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항체는 항원을 인식해서 억제하는 면역 단백질을 의미해. 이제 여러분 얘랑 첫 만남이니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계속 바이러스 얘만 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에서 항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요렇게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것들 있죠. 요게 항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얘를 학습했다. 한번 감염된 적이 있고 얘를 공격해서 없애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우리 몸에 기억을 해두는데 이런 항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항체를 만드냐면 이런 모양의 항체를 만들면 되겠죠. 끝 모양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전부 모식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항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서 특히 포유류는 면역계가 거의 킹왕짱입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한 번 걸린 병은 다시는 안 걸려. 진짜로 다시는 안 걸립니다. 똑같은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기타 물질을 우리가 스스로 면역해냈을 때 한 번 걸린 녀석한테는 다시는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 감기 또 걸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감기 경우는 우리가 코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퉁쳐서 감기라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감기가 걸렸다면 작년이나 저번에 걸렸던 바이러스랑 또 다른 바이러스에 걸린 겁니다. 변이가 났다던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면역하는 과정을 조금 배워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는 안 걸릴까? 다시는 안 걸릴까? 예전에 그런 얘기 해줬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감기 같은 거 있죠. 감기는 병원에 가면 며칠 만에 나. 일주일. 혼자서 나으면 7일 만에 나. 뭔 소리야 이게. 병원에 가던 안 가던 똑같이 나.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럼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증상을 완화하려고 밖에 없어. 물론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해. 열이 발생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열제 처방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병원에 가면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결국 우리 몸이 면역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 안 가셔도 웬만하면 낫긴 낫습니다. 많이 아프고 나을 것인지 덜 아프고 나을 것인지 그 차이지.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감기는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해줘. 항생제는 세균 죽이는 약이라 그랬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병원에서 주사 한 방 맞고 막 낫는 걸 본 적이 있지 않니?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어른들 보면. 주사 비싸지 않던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항바이러스제인데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뭔지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 모르고 항바이러스제를 놓으면 효과가 없어. 코로나용 항바이러스제인데 아데노바이러스였어. 그럼 소용이 없어. 그래서 검사 비용도 크고 항바이러스제는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왜 항생제를 주냐? 감기 걸리면 면역력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다른 세균이 오면 그 세균한테 감염되기가 쉬워서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직도 의학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의학계에서. 외국에는 항생제 처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처방합니다. 병원 갔을 때. 이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직 모른다, 정확하게. 외국의 논문들을 보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어떻게 돼 있니? 활성화돼 있지. 그래서 세균이 와봤자 죽어.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환자들이 왔을 때 같은 가격에 국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약 많이 받아가 뭐 어르신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정착돼서 많이 주는데 많이 먹어봤자 간만 뽀개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대신 처방 받았을 때 먹는다면 꼭 3일 이상 처방받은 기간 동안은 꼭 드셔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다음에 시간 나면 우리가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당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 우리 오늘 이제 염증을 해야 돼. 염증이란 단어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염증이냐 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 염증이 뭐예요? 들어오는 것까지? 염증은 여러분 혹시 뾰족한데 나뭇가지 같은 데 찔려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돼요? 부어오르고 체액이 유실된 겁니다. 체액이 빠져나온 겁니다. 또 충혈돼요. 눈 충혈됐다는 표현 쓰죠. 그거 되게 엄청 고급 생명 용어입니다. 혈관이 부풀어서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충혈이라 그래. 그래서 피부에도 우리 빨개지면 그거 충혈이라 그래. 붉어짐. 그죠? 또 어떻게 돼요? 열도 나죠. 화끈화끈 거린다는 기분 안 들었어? 통증도 느껴지지. 그리고 심해지면 고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염증이 나오나? 보자 보자. 실제 사진은 없나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부어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염증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피부가 있고 여기가 진피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피부 주변에는 혈관이 있겠죠. 일단은 혈액의 구성 성분부터 우리 복습해보자. 중학교 때 했는데 혈액은 뭐랑 뭘로 구성돼 있대? 혈구랑 그래 혈장이랑. 혈구는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 의미하고 그죠? 혈장은 액체를 말합니다. 잘 하고 있다. 그럼 혈구에 여러분이 아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이 중에 면역이랑 관련 있는 친구 누구였니? 백혈구 일단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혈액에는 백혈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늘에 찔렸다고 상상해 보자. 바늘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겠지. 뭐. 우리가 찔리고 싶어 찔렸니? 그죠? 직접 따는 거 아니면 소독 잘 안 했을까? 우연히 다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바늘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수십만 마리가 있을 겁니다. 이만큼 싹 들어와. 그러면 일단 얘를 인식하는 친구가 있어. 누가 인식하겠니?
백혈구 친구가 인식합니다. 딱 봐도 얘 우리 몸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발견하는 백혈구 누구냐면 대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가 있어. 이 두 개를 알아야 돼. 대시기는 역할이 뭐냐면 식세포라는 일을 해. 이게 뭘까요? 들어온 거 내 몸게 아니다 싶은 건 다 잡아먹어서 몸 안에서 녹여.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대식입니다. 비만이는 뭐하게? 비만이는 이름이 왜 비만일까? 똥똥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냐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얘는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걸 별표 치고 꼭 알아야 된다. 비만이의 역할은 뭐냐면 염증을 만드는데 만들어줘. 그러니까 염증, 얘 역할은 주변에다가 알리는 거야. 자, 대시기가 여기에 바늘이 미리 꽂힐 걸 알고 우리 몸에 대시기들이 다 여기 모여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던 대식세포는 먹을 수 있어. 근데 여기 적군이 들어왔으니까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적군이 있다고. 그걸 해주는 친구가 비만세포입니다. 그래서 비만세포라는 녀석에서 뭐가 있다고요? 히스타민이 있어. 얘가 주변에 히스타민을 이렇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분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요거 알아야 된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 확장시키면 뭐가 좋게? 피가 많이 돌아. 그래. 피가 많이 돌면 뭐가 좋게? 백혈구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타민 자체가 백혈구를 유인해. 히스타민이 많으면 백혈구가 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량은 어떻게 돼요? 어, 여기 지금 다친 거니까 적군 많으니까 에너지 공급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세 번째, 열을 발생시킵니다. 네 번째, 통증을 발생시켜. 통증을 왜 발생시킬까? 다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증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통증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수명은 대개 20살 아래야. 건강한데도. 왜 그럴까? 다치거나 부딪혔을 때 자기가 다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다가 더 크게 병이 번져서 죽습니다, 빨리. 통증은 필요해. 또 어떤 일을 해주냐면 히스타민이 있으면 끈적해져. 여러분 염증이나 고름 터트려 보면 좀 끈적하지 않던가요? 이게 뭐가 도움이 돼? 끈적하면 얘네가 멀리 못 갈 거 아니야. 그치? 음, 붙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액으로. 이런 역할을 해. 비만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해. 이 비만 세포에서 분비하는 히스타민이 이런 일을 하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아까 충혈된다 그랬죠. 아프다 그랬죠. 화끈화끈하다 그랬죠. 고름 끈적하게 생긴다 그랬잖아. 그치? 이런 일들이 히스타민 때문에 생겨. 여기까지는 잘 오고 계신가요? 오늘 염증하고 식세포만 하고 끝날 것 같네. 근데 이제 우리 가끔 병 중에 알레르기라는 게 있어. 알러지라고도 하고. 이거 영어다. 영어인데 그냥 대명사야. 이거 자체 명사야. 영어 외국에 가서도 알레르기, 알러지 하면 알아들어. 이게 그 단어라서 한글로 적었을 뿐입니다. 얘는 무슨 일이냐면 땅콩, 뭐 또 무슨 알레르기 있냐? 뭐 꽃가루 복숭아, 뭐 해산물, 먼지 등등등등. 이거
봐요. 우리 음식은 내 몸에 들어오는 필요한 물질이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콩을 한쪽 이렇게 먹었어. 땅콩. 여기 세포 몇 개 있었어? 뭐 1억 개 정도 될 겁니다. 자, 알러지는 어떤 병이냐면, 어떤 증상이냐면, 음식 같은 나한테 필요한 것들 있잖아. 원래는 얘를 적군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음식 같은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병이에요. 아, 우리 요거 콕 찔렀을 때 아까 내 몇 마리 들어온다 그랬죠? 수십만 마리. 들어와봤자 수십만 마리. 작지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 더러운 거 찔렀을 때 수십만 마리야. 그것만 들어와도 지금 우리 몸이 어떻게 돼? 막 확장되고 막 이렇게 막 염증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땅콩을 드셨어요. 적으로 인식하는데 1억 개를. 어떻게 되니? 난리나. 내 몸에 닿여 있던 모든 혈관 쪽에서 비만 세포들이 비명을 질러. 히스타민을 엄청나게 분비하면서 온몸에서 막 충혈이 일어나면서 막 아프고 열나고 이러겠죠. 심하면 죽습니다. 그쵸? 이게 알러지야. 무섭지.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나? 우리가 2차 방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2차 방어 후천성 면역이라 그랬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땅콩을 먹으면 알러지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울긋불긋한 정도일 겁니다. 근데 한 번 먹었던 땅콩을 한 번 더 먹잖아. 그러면 우리 몸은 땅콩을 기억해놔, 적군으로. 적군임 땅콩. 딱 기억해뒀다가 땅콩 비슷한 물질만 들어와도 원래 1차 방어 때는 땅콩 1억 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항체를 100개밖에 못 만들었어. 얘가 뭔지 모르니까 파악한다고. 근데 공략법을 알고 있잖아요. 얘가 적군인 것도 알고 있잖아. 들어오면 항체를 100에 10승계를 만들어. 이 비교도 안 되게 만들어.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땅콩 알러지, 두 번째 한 번 더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이 땅콩 먹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더 강력하시고요. 네 번째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계속 세죠. 점점 알러지는 심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면역을 다 배우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네. 알러지는 알러지는 나을 수 없는, 네, 대부분 못 낫습니다. 근데 갑자기 낫는 경우도 있어. 갑자기, 이거는 아직 우리가 극복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릴 때 잘 먹던 걸 못 먹게 될 수도 있고, 어릴 때 못 먹던 걸 잘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항원으로 무엇을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못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레르기 심하게 일어나면 병원에 가잖아. 맞지? 또는 우리 꽃가루 알러지 있는 친구들 약 먹잖아요. 그거는 뭘 줄이는 걸까? No, 백혈구 줄이면 우리 죽어요. 예,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겁니다. 히스타민이 원인 물질이라면 그럼 히스타민을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러지 약 같은 거 친구 거 하나 훔쳐오던가 약국 가서 하나 사가지고 보시면 아마 안티히스타민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약품을 읽어 나가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처리돼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내용은 얼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일단 1차 방어의 개념에 대해서 했고 1차 방어는 비슷한 말로 비특이적 면역이다. 그 다음 선천적 면역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배운 게 염증 반응이랑 식세포 반응을 배웠습니다.
염증 반응은 누가 비만이가? 식세포는 누가? 대식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해줬어. 얘네는 둘 다 뭐에 들어가냐면 백혈구야. 얘들아, 백혈구란 개념은 진짜 구닥다리 개념이야. 현미경으로 봤을 때 하얗게 보이는 혈구는 그냥 다 백혈구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흰색이야. 그래서 비만세포도 백혈구, 얘도 백혈구야. 어쨌든 면역에 관여하잖니. 그쵸? 그리고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 때문에 염증 반응이 나게 되는데 그 물질 이름이 히스타민이다. 얘가 분비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니? 여기 있죠. 이런 일들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쵸?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대식세포. 대식세포의 특징을 하나 알아야 다음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합시다. 우리 아까 바늘 같은 게 찔렸을 때 여기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생물이라고 하면 작은 애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병원체가 대표적인 미생물들이 되겠죠. 뭐 있었습니까? 곰팡이, 원생생물, 세균, 바이러스, 프라이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 얘네는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얘네는 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 항원이라고 하는 뭔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우리 몸 게 아닌 거 아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식이가 먹어. 그리고 대식이 특징이 뭐냐면 이거 먹었잖아요. 전리품처럼 지 등에다가 자기가 먹은 병원체 항원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신기하지? 대식세포의 특징입니다. 여기 항원을 전시해. 디스플레이. 보여. 관찰하면 보입니다. 요런 역할을 해. 다시. 얘네가 왜 비특이적인지 얘기했죠? 내 몸께 아니라고 판명되면 얘랑 얘가 무조건 면역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비특이적 면역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 짓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어. 뭐 한겨 지금? 기억했잖아. 지 몸에다 적군 정보 붙여놨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후천성 면역할 때 쓸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겁나 많이 했네요. 아마 영상으로 찍었으면 25분짜리일 것 같아. 네,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조금 많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